혹시 시청자분들은 요즘 들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달콤한 꿀 한 숟가락이 그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꿀은 동의보감에서 백약지장이라고 기록했는데요. 풀이를 해보면 모든 약의 으뜸이라 불릴 정도로 귀한 보약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현대과학에서도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노화 억제에 탁월하다는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꿀은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꿀을 잘못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수십 건의 보고 사례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꿀 섭취 후 수일 내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꿀을 주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꿀은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운 음식이지만 반대로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꿀을 보약처럼 드시는 방법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18개월 아이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아빠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과 용기를 선물하세요. 꿀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동시에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는 꿀을 상처 치료와 염증 완화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실제로 파라오의 무덤 속에서도 꿀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 한의학에서도 꿀은 귀하게 다뤄져 왔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꿀은 기력을 회복시키고 장을 부드럽게 하며 독을 풀어주는 약재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장의 기운을 북돋아 장수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옛 선조들은 피로하거나 기운이 떨어졌을 때 꿀물을 마시며 몸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나라 중국의 고전 의학서인 본초강목에서도 꿀은 심장을 보호하고 갈증을 해소하며 아픈 위장을 달래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동서양 모두에서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꿀의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지 그 대표적인 성분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꿀의 주성분은 약 70에서 80%의 당류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포도당과 과당이 핵심 성분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어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참고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성분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내 항산화 지표가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성분은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꿀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로회복, 신경안정, 혈압조절, 근육건강 등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골격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성분은 효소와 아미노산입니다. 꿀에는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돕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도 소량 들어있어 간 건강과 세포 재생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들은 고온에서는 파괴가 되므로 따뜻한 40도 이하의 물에 타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성분은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분입니다. 꿀 속에는 수소과산화물과 메틸글리옥살과 같은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여 상처 회복, 감기 예방, 목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누카 꿀은 항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 자연 항생제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마누카 꿀은
일반 꿀보다 항균력이 뛰어난 프리미엄 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꿀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 과학에서는 꿀의 효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효능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물질들은 우리 몸속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액 내 항산화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효능은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꿀은 세균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데요. 특히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은 강력한 항균 효과로 유명하죠. 기침이나 목 통증이 있을 때 꿀이 들어간 차를 마시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꿀도 당인데 당뇨에 괜찮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 설탕과 달리 꿀은 혈당 지수가 낮아 당이 서서히 흡수되는데요. 적정량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과 혈당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효능은 수면 개선 효과입니다. 꿀 속에 있는 포도당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도와주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해 주는데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 예민해서 잠자리를 자주 뒤척이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꿀은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숙면 유도까지 도와주는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연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니 가까운 곳에 두고 하루 한 스푼의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꿀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꿀에 대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보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기억해주세요. 그 전에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꿀이라 해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의사항은 당뇨 환자입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당분이 많은데요. 따라서 당뇨 환자가 무심코 섭취하다 보면 혈당이 급상승해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비만과 간 건강입니다. 꿀은 한 스푼에 약 60칼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일 과량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지방간, 그리고 대사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량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니 꾸준하게 드시되 적당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금기입니다.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꿀을 먹이는 것은 절대 금물인데요. 그 이유는 꿀 속에 들어있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아기의 미성숙한 장에서 자라게 되면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소아청소년학회에서도 영아에게 꿀을 절대 금지하고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셨다가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벌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꿀 섭취 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음 꿀을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천천히 확인하며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꿀은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무심코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꿀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실생활 활용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팁은 적정 섭취량입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즉 20에서 30g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요. 그 이상은 칼로리와 당분의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팁은 섭취 시간대입니다. 꿀은 아침 공복보다는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잠들기 전 따뜻한 꿀물 한 잔이 숙면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력이 떨어졌을 때 따뜻한 꿀물을 마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요즘 같은 환절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은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꿀은 고온에 노출되면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되기 쉬운데요. 따라서 팔팔 끓는 물보다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셔야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팁은 보관 방법입니다. 꿀은 습기와 빛에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냉장 보관은 꿀이 굳어버릴 수 있으니 상온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다섯 번째 팁은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너무 맑고 묽은 꿀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연 꿀은 꽃향이 은은하게 나고 점성이 적당히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결정화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늦춰주며 숙면을 돕는 천연 보약인데요. 그러나 과다 섭취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